자, 구체적인 숫자 찍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석? 자, 아까 근데 나 진짜 궁금한 여론조사 거. 말고. 예. 나 진짜 궁금한 거. 진짜 나 지금 두 분한테 물어보는 예, 진짜 예. 하나만 물어볼게. 나 진짜 몰라가지고. 네. 내가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야. 진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또 좀 좁히면 조국 전 장관 열성 지지자야. 예. 난 서초동 집회 나와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매주 했어. 예? 그럼 나는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찍어야 돼요? 열린민주당 찍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본인 의지대로 하면 되는 거고 어느 네. 쪽으로 가도 네. 손해 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 한다고 궁금한 거. 그러면 양 당이 이렇게 쪼개지서 하는 게 나중에 이제 합당하다고 가정하면 이게 더 나아요? 아니면 한 당으로 몰아주는 게 나아요?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예, 아까 숫자는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아까 나와요. 2%가 한석이라고. 나 궁금해서 물어봐. 2% 한석이기 때문에 합쳐서 만약에 40% 넘으면은 의석이 늘어나는 거고 어. 40%안 되면은 이제 의석이 줄어드는 건데 어쨌든 뭐 합쳐서 40% 넘으면 되는 거지. 뭐. 봉쇄 조항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그렇지. 지지율만 갖고 있으면 근데 예를 뭐 들어 문제 없어요. 3%만 열린민주당이 갑자기 봉쇄장에 걸려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8% 그럼 나오면 되게 2.8% 간단한 나오면 얘기인데 선거 일주일 1, 2주 정도 남겨놓고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죠. 뭐 그건 뭐 저는 국민의 그 선택이니까 그것도. 네. 사표 논란이 벌어지는 지경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정당은 아무도 안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봉주 선배 그래가지고 백분 토론에서 만났을 때 선배 하시는 딱 그 순혈주의 우리가 진짜 친문이다 이거 제가 주장하시는 분들 한 3년 전부터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가 진짜 친박이고 얘는 다 가짜야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그 시도가 그 열성 지지자들은 많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투표장 가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표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론조사가 뭐 특히나 어젠가 오늘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지금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표 논란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유튜브니까 뭐 숫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뭐 하여튼 네. 거의 10 가까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는 문화일보 개인적으로 기준으로 하면 궁금하다. 저는 근데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약에 그런 류의 지지자라면 검찰 기자 저는 그럼 열린민주당 찍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제가 막 그런 지지자라고 하면은 왜냐면 그 흐름에서 보면 거기가 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네. 놓고 보면 소위 말하는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논란에서 민주당이 비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현재로서. 어찌 됐건 간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한 얘기도 그 얘기잖아요. 엇박치든 매치든 나중에 합치면 한 집이니까 똑같아. 20개 10개 먹든 하나가 30개 먹든 어차피 그 30개는 같은 표 이런 얘기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맞겠지만 실제로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의 그 진보 진영 범민주 계열의 표가 의석수가 비례정당 의석수가 어떻게 분류되느냐가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이 보수 세력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강력한 진성 지지자하고 조금 이탈할 수 있는 지지자의 폭이 어떻게 되느냐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박과 그냥 범박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열린민주당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거라서 이제 좀 두고 보시죠. 근데 제가 그럴 수 이렇게 얘기한 게 뭐. 뭐냐면은 그 지금 미래한국당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대표를 하는 사람이 교섭단체 정도 사이즈가 되고 갑자기 뭐 재정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야 그런 어떤 이념적인 차이 정도 아니면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용 차이 정도를 가지고 둘 다 긁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은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어느 시점에는 전략 투표를 할 거예요. 이게 보면은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합치겠다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 제일 비슷한 시도로 뭐가 있었냐면은 친박연대가요. 네. 그때 2008년도 선거에서 비례망이 당선시켰잖아요. 친박연대가 언제 소멸한 줄 아세요? 2012년에 됐어요. 예, 그때까지 완벽하게 결합이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친박연대가 그때 왜 결합이 안 됐느냐 했을 때는 자기들 지분을 더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제 가면서 계속 합당에는 좀 미온적인 반응이고 이렇게 갔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이 똑같아요. 정의당이 생각보다 우리를 안 쫓아와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열린민주당한테 니네 안 따라와서 기분 나빠 이러면서 또 이제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정당은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배지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있는 손혜원, 정봉주 두 분은 의원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서 지금 현재 있는 비례 후보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정봉주 의원의 얘기를 기초로 해서 가정을 하는 것은 저는 나중에 다시 봐야 된다. 아니요 가고 싶다의 문제가 아니라 안 받을 거라니까요. 그럼 뭐 일단 말 그대로 배지가 되면은 또 모르죠. 뭐. 4월 16일의 뭐 일은 지켜보죠. 오늘 알 수 없죠. 네. 좋습니다. 뭐 지금 벌써 시간이 제법 첫 번째 주제로 많이 흘렀는데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금 현재까지 이제 약간 지지도 순인 것 같습니다. 몇 석씩들 예상하시는지 한번. 저는 아까 MBC 여론조사 나누기 2라면서요. 전 20, 20, 43. 저는 다시 20, 20, 43. 20, 20, 43. 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20개, 미래한국당 20개, 열린민주당 4개. 아니요, 열린민주당 없어요. 없고 국민의당 4개, 네, 그 정의당 정의당 세 3개. 개. 오케이. 20, 20, 43. 난 모르겠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요. 근데 저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17? 17에서 18? 왜냐면 아까 나누기 2라고 그러면 정당 득표의 40%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35% 정도가 맥시라고 저는 봐요. 그럼 30% 나누면 17.2, 17.5인가? 그러니까 17개 정도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미래한국당 17개 네, 정도. 미래한국당 17개. 그리고 어디야? 저기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도 근데 저는 더불어시민당하고 어디야? 저기 열린민주당하고 좀 나눠 가질 거라고 보니까 열린민주당이 한 4개. 4개. 열린민주당이 4개. 그다음에 그러면 8 빼면은 얼마야? 저기 저쪽 형내는 한 15개? 못 될 것 같은데. 10개 좀 초반 정도 끊어질 것 같은데. 10한 서너 개? 네. 그러니까 그걸 용납 못할 13. 거라니까요. 민주당에서 그때 영입 인재들이 네. 한 제 생각엔 16번 때 17번 때까지 배치될 텐데 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사실 이제 영입 인재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열린민주당에 나눠주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가장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아까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봉주 선배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게 예전에 어떤 집단과 아주 비슷해서 그런데 그 집단이 승인 받느냐 안 받느냐는요. 옥중 편지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옥중 편지가 이쪽으로 가면은요 여기 하나도 못 받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건 보수의 방식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지지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요, 제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은 양정철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딱히 선을 긋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를 들어 미안하다고는 했죠. 선거를 문제 영입하신 앞두고 분들한테 조금 미안하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열린민주당과 실제 더불어시민당의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여기가 진짜 백이다라고 이제 인증하는 발언이나 이런 걸 하게 된다면은 표심은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문재인 일은 절대로 대통령의 없을 것 같고. 양정철 비서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뭐 이렇게 마치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정치가 그런 거고요. 민주당은 그렇게는 안 하죠. 옛날에 우리 지방선거 때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전해철 의원이 복심이다, 양정철 그 원장이 복심이다 제가 해가지고 보기에는- 질문 맞아. 네. 아니 근데 마저 듣고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질문 하나만 질문.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뭐 열린민주당 그렇치고 더불어시민당 배치하잖아요 이제. 네.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신 김홍걸 씨께서 뭐 득보 어쩌고가 상위순번하는 게 말이 되냐? 원래 이제 예상이 1번부터 소수정당 한 7개 주고 네.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7개 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영입 인재들 더불어민주당에 건너간 사람들 뒤에 배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상중하려면 하에다 배치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4번째니까 남자 2번째 그러면은 20번. 거의 뭐 10대 후반으로 밀리는 거잖아요. 14번. 근데 그거 오늘 보도 나온 거 맞죠? 왜 기본적으로 소수정당 득보한테 압을 주냐? 우리 달라. 10번까지는 주고 10번, 11번부터 17번까지는 이제 우리 당 그러니까 사실은 당선권이 17번이라는 거고 20명, 40명 정도 되니까 네. 11번부터 뭐 쭉 가겠죠. 그렇게 준다는 그러니까 제 건데. 얘기는 저그 김홍걸 씨가 득보 어쩌고 뭐 했잖아요. 왜 소수정당한테 앞에를 주냐? 우리를 줘야지. 그거 어떻게 푸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궁금해서 원칙은 물어보는 그걸 거죠. 흔들진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걸 흔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이 어쨌든 정치적 연합이든지 비례 연합에 참가하는 의미 자체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가장 가졌던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제는 소수 정당이든 어떤 그런 시민단체든 참가하는 걸 명분으로 한다는 거였고 우리가 또 참가할 때는 의석을 더 갖지는 않겠다. 원래 7석 정도 이상 갖지는 않겠다는 게 두 가지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분을 깨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저는 아마 궁극적으로 가면 아마 이 비례정당끼리는 아마 저는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네, 비슷하게 나오고 보면 아마 16, 17 정도 비슷하게 갈 텐데 그러면 결국은 아마 이제 정의당하고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경쟁이 좀 될 것 같은데. 하나 또 질문하면 안 돼요? 네. 미래한국당은 만약 20개 하면 단독 교섭단체로 있든지 그래서 이제 이준석 위원이 얘기했던 이제 제3 아니 교섭단체로 무소속 긁어볼 거야 무소속. 글러보든지 그게 아니면 합당을 하든지 어찌됐건 단일 대우로 갈 거예요. 그렇죠. 별기 교섭단체든 합당을 하든. 근데 그러면은 저 더불어시민당은 나중에 이제 그 한 20개 다 됐다고 치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뭐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왜냐하면 20석 되려면 40%가 돼야 되는데 그럼 40% 리드를 절대로 없고. 15개 치게. 그럼 뭐 빌려 꿔주고 할 수는 있지 모르지. 근데 우리 당은 그럴 일은 없었고 왜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물어보는 나중에 이제 회수하는 걸 목적으로 한 거예요. 전제를 회수하는 걸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독립적으로 뭐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그런 그러면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셀프되면 비스무리하게 세 명이서 돌아오시나?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그 1당 2당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치고 네. 3, 4, 5, 6당 정도 해가지고 합종 연행이 굉장히 이슈일 것인 게 뭐냐면은 공수처. 공수처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뭐 꿔주기는 제가 봤을 때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열린민주당이 노리는 게 딱 그거예요. 그때 몸값이 최고조가 되는 거예요. 공수처장을 먹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 합당을 하거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된다가 이제 논리가 될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사실 국민의당이 노렸던 게 그 포지셔닝이 상당히 중요했었던 실제 거잖아요. 국민의당은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 네. 한성규 대표가 그거 생각하고 애초에 그때 제안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이번에 친박신당 이런 쪽은 솔직히 말하면은 의석 내기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두 당의 연대가 거의 명확하게 지금 그려지는 것이고 거기서 변수가 뭐냐면 정의당을 이렇게 때려놓은 상황 속에서 정의당은 완전히 열받은 상태거든요. 예. 공수처장 하는데 우리랑 협력해가지고 그 더불어시민당이랑 열린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제3교섭단체를 같이 만들면은 거기가 제3교섭단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정의당이 빠지고 오히려 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연합체와 그 더불어시민당과 그 열린민주당 연합체가 수적으로 붙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박빙일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진영 간의 그 공수처 배틀에 있어가지고 큰 변수가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준석 일단 최고의 분석이 나름 일리가 있어요. 네. 왜냐면 나름이 아니라 맞다니까. 왜냐면 사실은 아니 왜냐면 어떤 비례정당도 20석 채우기는 힘들어요. 40% 네. 독자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40% 얻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몇석 되는데 합쳤을 때 이제 독자 교섭단체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정의당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왜 안 들어왔을지가 그럼 더 의문이죠 오히려. 뭐요? 좋아요. 일단은 요거 빨리 일단 근데 정리할게요. 제가 예. 아까 비례득표율에 대해 네네. 가지고 제가 이건 적고 싶은 게 이번 선거에 어쨌든 보수 진보 구도가 어떤 분들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지형이 지금 그 어떻게 운동량이 기울어져 있는가. 어떤 분은 18대와 19대 정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42.8%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미래한국당이 진짜 완전 배바지까지 바지 다 끌어올리면은 한 40%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니 저는. 박근혜 편집받고 좋아하는 정당이 어떻게 40%가 나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을 그 대충 봐도 그렇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박근혜 퀴즈라서 그래. 아니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 실제로 대결집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보수의 우리가 콘크리트 40이라고 옛날에 했을 때 있잖아요. 예. 그 40은 유지가 될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게. 왜냐면 미래통합당 후보 대부분이 지역구 선거에서 지난 20대 총선 때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국민의당 나오고 그래가지고 30% 득표율을 기록하는 후보들이 많았거든요. 예. 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다들 얘기하는 양자로 가면은 40%대 득표율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정당 지지율 그러면은 받쳐줄 것이다. 정당 지지율은 별개로 하고 비례 투표에서도 그에 상응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게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 뭐 3년 전에는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여기 와서 맨날 얘기했지만 탄핵 전과 후의 정치 구도는 저는 기본적으로 바뀌었다. 근데 일단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니까 그렇게 보실 수 저는 있다고 근데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가 한 번도 그렇게 네. 안 나오는 게 갑자기 어떻게 10%가 기적적으로 치솟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게 이거는요 여론조사 사이언스. 보시면 돼요. 10%다 또. 아니 그 4월 8일 날 2016년에 갤럽 조사를 보면요. 예, 그때 예. 새누리당이 39였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이 20이었어요. 19, 21했어요. 예. 근데 그게 실제 투표로 가면은 15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거는 무당층에서 넘어와요. 그거는 지금 봅시다. 그건 뭐 이제 예.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예. 지금 무당측이 어떻게 박근혜한테 넘어가냐는 얘기 제가 하는 거 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라고 보는 거는 열린민주당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거지. 아니, 보수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콘크리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 때문에 보수를 안 찍진 않아요. 옥중서신을 그리고요. 깠어야지 그럼 그때. 유영아 씨 저기 40번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고 유영아 앞으로 저- 유영아 변호사 한- 빨리 네. 수성감 자, 20개 했으면 볼까? 그래요. 오케이. 자 일단은 그러면은 그 김정일 소장님 예측만 좀 들어보면 되나요? 생각하시는 일단은 비례 의석 확보 어느 정도 보시는지. 17, 14, 9, 4, 5 뭐 그 정도. 945. 945. 그러니까 정의당이 한 5개 정도.
944. 944. 예. 그러니까 정의당 4개, 국민의당 4개, 열린민주당이 정말 선전하면은 9석까지도 볼 수 있다. 네. 뭐 일단 각자 속해 있는 정당이 베스트를 당연히 희망을 하시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현 변호사님도 아까 16개, 17개 서로 2개는 할 것 같고 두 당은 뭐 20개까지는 다 어렵지 정의당하고 않으니까 우리 열린민주당 비슷할 것 같고. 비슷할 것 같고요. 예. 뭐 한 그러니까 4개? 국민의당도 비슷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한 4개씩 정도 이렇게 가져가면 이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연합이 또 될지는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나 바꿀래. 어떻게 또? 나 미래당 좀 20개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까 그거 네. 물어보려고 했거든. 새누리당 저기 19대 때 정당 득표 몇 프로였는지. 42. 근데 42%라고 하면 나는 20개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20개로 선거 가능하다. 구도를 그냥 보면 19대랑 18대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꿀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당 요거 아니 위성당 말고 본당도 40%안 나오는데 어떻게 위성당? 요거 일단 저희가 일단 나올 것 같아. 그 제작진이 갖고 있으니까 요거 4월 15일 날. 많이 많은 거 좀 내가라 뭐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그건 뭐 4월 16일이 되면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좋아요. 어렵게 첫 번째 주제. 역시 이게 워낙 또 치열하고 각 당의 이제 워낙 중요한 이슈였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예.